여러분, 김재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100%다. 만약에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각 선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정말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됐던 내란죄 철회, 그리고 헌재법 32조 위반 등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각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각하 가능성의 대두가 된다. 자, 국내 헌법학자 최고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교수께서, 석좌 교수죠. 이분이 탄핵 소추안의 그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을 해가지고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부적합하다. 자, 이렇게 각하돼야 한다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허영 교수는 법조인들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아주 한국 헌법학 저술을 한 이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라는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헌재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인데, 이거 종합해보면 빠르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용 내지 기각으로 하기보다는 8대 0으로 각하시킬 가능성이 유력하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헌재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선고 이후에 대한민국 혼란을 좀 줄이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 오늘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주 매일 평의를 열고요. 윤 대통령님 탄핵심판 관련 쟁점들을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인용 또는 기각,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편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헌재의 윤 대통령님 탄핵 심판 주심은 누구냐? 보수 성향의 정영식 재판관이 맡고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법리 판단의 세밀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 법리와 증거를 철저하게 검토한 뒤에 헌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지적된 만큼 성급하게 인용, 기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8명이 만장일치 각하를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요. 헌재는 이전 탄핵심리 과정에서요, 절차적 흠결 때문에 헌재 해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이것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인용 결정을 만약에 내린다면 그 후 폭풍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법조계 전체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헌재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겁니다. 정영식 주심이 만장일치의 그 각하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보 성향의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하고 중도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 있죠. 이 사람이 따르지를 않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헌재가 현재 하고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밖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선이, 정계선이, 정정미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이 앞서 선고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당시에 인용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이 3사람이 최재감사원장 탄핵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최 원장의 헌법감사원법 일부를 어겼다, 이렇게 별개의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말썽이 있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뭐냐? 추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8대 0 각하를 밀어붙이는데 우리 법 연구위 출신 재판관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자, 이번 주 각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자, 기각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게 아주 유력하다. 자, 이런 얘기들이 오늘 헌재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윤 대통령님 그 탄핵 심판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에는 이재명 이 사람 사법식에도 빨라질 수 있겠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 이미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단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시계도 빨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재 판결이 금주 각하, 다음 주에는 기각,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재구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다시 윤 대통령님이 용산에 복귀하셔가지고 남은 임기 채우시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나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번에 그 민감 바이든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정부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놨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 지금 정부가 그것도 모르고 대처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있었느냐 이렇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이제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개헌 선포하고 바이든 정부 물러날 때쯤에 이 개헌 선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보수가 개헌 선포를 해서 만약에 좌파가 잡을 경우에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좌파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음 정권을 좌파가 잡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우려가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민감 정부로 낙인을 찍어놓은 거다. 미국 정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이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 이번 주에 각하되든가 아니면 내주에 기각이 되든가 이렇게 정리가 유력하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더욱 더 열심히 아주 뭉쳐서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